여러분, 민생지원금 잘못 쓰면 5배 토해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김소영 할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정말 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뭘 하셨길래 그랬을까요? 민생지원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마트에서 환불받으셨거든요. 그것도 딱 한 번이요. 그런데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정사용으로 판단됩니다. 받으신 지원금의 5배, 총 25만 원을 반납하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5만 원 환불받았는데 25만 원을 내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정부가 AI로 실시간 추적 중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2차 지원금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지원금을 제대로 못 쓰신 분들은 2차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이게 진짜 나한테도 일어날 일일까? 궁금하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요.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소영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민생지원금으로 상품권 5만 원을 받으셨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쇼핑을 하시다가 실수로 5천 원짜리 과자를 2개 집으셨대요. 계산대에 가니까 직원이 할머님, 총 1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이거 하나만 살게요 라고 하시면서 환불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5천 원이 현금으로 나왔거든요. 할머니는 생각하셨죠. 이게 현금으로 나오네. 그럼 이 돈은 내 돈인가? 집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타야 하는데 교통카드에 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5천 원으로 버스비를 내셨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정사용이 된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선생님, 나는 진짜 몰랐어요. 현금으로 나온 건 내 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건지 누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 이준호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72세이신데 손자가 고등학생이에요.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볼펜이 떨어져서 필기를 못해요. 용돈이 없어서 못 사겠어요 라고 하더래요.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우셨겠어요? 그래서 민생지원금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 가셨어요. 볼펜 한 자루 공책 한 권 사주신 거예요. 총 3천 원짜리요. 내가 직접 가서 사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직접 계산하신 거니까 본인 사용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도 부정사용이에요. 왜냐하면 손자가 쓸 물건을 사신 거거든요. 민생지원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 돼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선생님, 나는 손자한테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산 건데 이것도 안 되나요? 그럼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 사는 건가요?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세 번째, 최혜순 할머니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민생지원금으로 마트에서 쌀 10kg를 사셨어요. 2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포장을 뜯어보니까 쌀이 상했더라고요. 벌레도 있고 냄새도 나고요. 다음날 할머니는 영수증을 들고 마트에 가셨어요. 쌀이 상했으니까 바꿔달라고 하셨죠. 당연한 거잖아요? 상한 물건을 환불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마트 직원이 죄송합니다. 같은 쌀이 품절이에요. 환불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환불을 받으셨는데 그 2만 원이 현금으로 나왔거든요. 할머니는 그럼 이 돈으로 다른 곳에서 쌀을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마트에 가서 쌀을 사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 쌀이 다 떨어져서 못 사셨대요. 결국 그 2만 원을 며칠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생활비로 쓰셨어요. 계획은 쌀을 사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부정사용이 됐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선생님, 나는 쌀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인가요?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이분들 공통점이 뭘까요? 나는 몰랐는데요 예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데 이게 부정사용이 된 거예요.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언제 나쁜 짓을 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요? 정말 억울해요. 누가 이런 걸 미리 알려줬어요? 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들을 하나씩 해체해 드릴게요. 이런 착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첫 번째 착각, 환불받은 돈은 현금이니까 내 돈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민생지원금으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받으면 그 돈은 여전히 민생지원금이에요. 현금 형태로 나왔다고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생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꾼 것이라고요. 그래서 환불받은 현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부정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환불받은 현금은 반드시 민생지원금 용도에 맞게 다시 써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식료품, 생필품, 의료비 이런 걸로요. 버스비나 택시비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통비는 별도 지원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 할머니는 환불받은 1만 원으로 병원비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의료비 지원도 따로 있거든요. 민생지원금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에만 써야 해요. 두 번째 착각, 가족이 대신 결제해도 괜찮겠지요? 안 됩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해요. 손자 용돈 주는 것, 딸이 대신 쓰는 것, 며느리가 장보기 대신 주는 것, 모두 부정 사용이에요.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제가 대신 장 봐드릴게요. 카드 주세요 라고 해서 카드를 주셨대요. 아들이 대신 장을 봐주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것도 부정 사용이에요. 그럼 가족이랑 같이 장 보러 가서 내가 직접 계산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카드를 들고 계산하느냐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본인이 계산했어도 가족이 쓸 물건을 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손자 기저귀, 딸 화장품, 아들 술 이런 건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이 쓸 물건만 사셔야 해요. 세 번째 착각, 상점 사장이 괜찮다고 했는데요. 상점 사장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사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 기준은 따로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구멍가게 사장님이 할머니 이거 현금으로 바꿔드릴게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정부에서 뭘 알겠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믿고 5만 원을 현금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사장님들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장님은 나는 몰랐다고 하고 결국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 착각,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요? 한 번이라도 잘못 쓰시면 기록에 남아요. 그리고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정부는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실제로 1차 지원금을 잘못 사용한 분들은 2차 지원금 신청을 했어도 대부분 탈락했어요. 생활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 하신 적 있으세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착각, 들킬 일 없겠지요? 다 들켜요. 정부가 AI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모든 게 기록돼요. AI는 이상한 패턴을 찾아내는데 정말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날 같은 상점에서 환불이 있었다가 다른 곳에서 현금 결제가 있으면 바로 의심해요. 그리고 추적을 시작하죠. 이제 전문가로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정부의 AI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민생지원금을 쓸 때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부 시스템에 전송돼요. 언제, 어디서, 얼마를, 뭘 샀는지, 심지어 취소나 환불까지 모든 게 기록돼요. 그리고 AI가 24시간 이 정보를 분석해서 정상 사용인지 비정상 사용인지 판단해요. AI가 뭘 보냐고요? 첫째, 사용 패턴이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쓰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쓰거나 환불이 많거나 하면 의심이라고 표시해요. 특히 환불 후 30분 이내에 다른 곳에서 현금 결제가 있으면 90% 확률로 조사 대상이 돼요. 둘째, 사용 장소예요. 민생지원금은 식료품, 생필품, 의료비 이런 데만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락실이나 술집, 미용실, 옷가게에서 쓰면 바로 걸려요. AI가 상점 업종 코드를 다 알고 있어요. 셋째, 환불 패턴이에요. 환불을 자주 받거나 환불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의심받아요. 특히 환불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쓰면 100% 조사 대상이에요. 넷째, 시간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거나 새벽에 PC방에서 쓰거나 하면 의심받아요.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섯째, 금액 패턴이에요. 너무 적은 금액을 자주 쓰거나 반대로 한 번에 너무 많이 쓰면 의심받아요. AI가 정상적인 소비 패턴을
학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I가 의심한다고 바로 처벌받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먼저 조사가 들어가요.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께 연락해서 이런 사용 내역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제대로 설명하시면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한 물건을 환불받았는데 같은 물건이 품절이어서 다른 걸 샀다라고 설명하시면 인정해줘요. 하지만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그때 처벌받는 거예요. 처벌은 어떻게 되냐고요? 부정 사용한 금액의 5배를 반납해야 해요. 그리고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연대책임 원칙이에요. 만약에 상점에서 현금으로 바꿔줬다면 상점도 같이 처벌받아요. 상점은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죠. 그런데 결국 1차 책임은 여러분께 와요. 상점 사장이 시켰다고 해서 여러분 처벌이 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2차 지급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냐고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소득이에요. 기준 소득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죠. 둘째는 1차 사용 이력이에요. 1차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한 분들만 2차 대상이 돼요. 셋째는 신용도예요. 대출 연체나 신용불량이 있으면 제외돼요. 제대로 사용했다는 기준이 뭐냐고요? 부정 사용 기록이 없고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환불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액을 다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사용률이 80% 미만이면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 1차 지원금을 절반만 쓰신 분들 중에 2차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5만원 중에 2만원만 썼으면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가족 소득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도 2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가족이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2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아직 잘못 사용한 적이 없는 분들, 이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하세요. 가족이 대신 쓰면 절대 안 돼요.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안 돼요. 심지어 배우자도 안 돼요. 둘째,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세요. 식료품, 생필품, 의료비만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쌀, 김치, 라면, 과일, 야채,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식료품은 돼요. 휴지, 세제, 샴푸, 비누, 치약 이런 생필품도 돼요. 하지만 술, 담배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커피예요. 원두커피는 돼요. 하지만 카페에서 파는 커피는 안 돼요. 기호품으로 분류되거든요.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이런 것도 안 돼요. 생필품이 아니라 기호품이라고 봐요. 그리고 꽃, 선물, 장난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셋째, 환불은 최대한 피하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환불 받으시고 환불받은 돈은 반드시 원래 용도대로 다시 쓰세요. 환불받을 때는 꼭 영수증을 받으시고 언제 왜 환불받았는지 메모해 두세요. 환불받은 현금은 일주일 이내에 다시 써야 해요. 그리고 뭘 샀는지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조사받을 때 증명자료가 돼요. 넷째, 현금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상점에서 괜찮다고 해도 절대 안 돼요. 현금이 급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가족한테 빌리거나 하세요. 다섯째, 사용 내역을 잘 보관하세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서 이런 걸 다 모아두세요.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파일에 넣어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2차 지원금 신청할 때 증빙 서류로 쓰여요. 두 번째, 이미 잘못 사용한 적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자진 신고를 하세요.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민생지원금 사용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다고 하시면 담당자가 안내해드려요. 전화번호는 지역마다 다르니까 인터넷에서 구주민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2단계 담당자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실수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면 돼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확인되거든요. 3단계 담당자가 확인해보고 정말 부정 사용이 맞다면 자진 신고 절차를 안내해드려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해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왜 잘못 사용했는지 자세히 써야 해요. 4단계 부정 사용한 금액을 반납하셔야 해요. 이때 벌금은 대폭 감면받아요. 원래는 5배를 내야 하는데
자진 신고하면 1.5배 정도만 내면 돼요. 자진 신고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정부에서 먼저 연락 오기 전에 하셔야 해요. 정부에서 먼저 연락 온 다음에 신고하면 감면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 사용하신 기억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2차 지급 확정을 위한 구체적인 팁들. 첫째, 1차 지원금을 완전히 사용하세요. 남겨두지 마세요. 정부가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5만 원을 받으셨다면 5만 원을 다 써야 해요. 4만 원만 쓰고 1만 원 남겨두시면 안 돼요. 둘째, 사용 내역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카드회사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화해서 민생지원금 사용 내역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셋째,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도 준비하세요. 소득 확인용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시는 게 편해요. 넷째,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분이 계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해두세요. 가구 소득을 확인할 때 필요해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섯째, 통장 사본도 준비하세요. 최근 3개월 입출금 내역이 필요해요. 은행에 가서 통장 사본 떼달라고 하시면 돼요. 위험한 말들과 상황들 주의하세요. 실제로 이런 말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말 들으시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들킬 일 없다니까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요. 이 말 믿고 당한 분들 정말 많아요. AI가 다 추적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른 분들도 다 해요. 다른 분들이 해도 여러분이 처벌받는 건 똑같아요. 남들 따라하지 마세요. 조금만 바꿔드릴게요. 아무도 몰라요. AI가 다 알아요. 현금으로 바꾸는 건 100% 들켜요. 환불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환불받은 돈 사용법이 중요해요. 아무데나 쓰시면 안 돼요. 가족한테 주는 건 괜찮겠지요?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안 돼요. 반드시 본인만 써야 해요.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요?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이에요. 2차 지원금 못 받아요. 이런 말들 들으시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 순간의 편의 때문에 나중에 큰 손해보지 마세요. 실제 성공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박영희 할머니는 1차 지원금 5만 원을 정말 모범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쌀 2만 원, 김치 1만 원, 세제 1만 원, 휴지 1만 원 이렇게 딱 생필품으로만 쓰셨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다 모아서 봉투에 넣어두셨죠. 2차 지원금 신청할 때 할머니는 이 봉투를 들고 가셨어요. 담당자가 할머니 정말 모범적으로 사용하셨네요. 2차 지원금 확정입니다 라고 했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창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실수할 뻔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과자 사주세요 라고 해서 사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안 된다고 하셨대요. 대신 할아버지가 드실 과자를 사셨어요. 결국 할아버지도 2차 지원금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선생님 덕분에 실수 안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본인이 직접 사용했는가? 지정된 용도식료품, 생필품에만 사용했는가? 환불받은 적이 있다면 원래 용도로 다시 사용했는가? 현금으로 바꾼 적이 없는가? 가족에게 준 적이 없는가?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는가? 전액을 다 사용했는가? 이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야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세요. 여러분, 몰라서 당한 건 죄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계세요. 김소영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나는 평생 남의 것 하나 안 건드리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억울해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또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할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시던지 저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75세 할머니가 5천 원 때문에 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금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제도 이준호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나도 손자한테 과자 사준 적 있는데 이것도 문제 되나요?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정부에서 연락은 안 왔대요. 그래서 자진 신고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정보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복지정책 전문가로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일로
정말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한 분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혹시 이미 잘못 사용하신 분이 계시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던 거니까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대신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세요. 그러면 처벌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분 중에 자진 신고해서 처벌을 90% 감면받은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25만 원을 내야 했는데 자진 신고해서 2만 5천 원만 냈어요.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아직 잘못 사용한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조심하세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만 지키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직접 정해진 용도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께요. 혼자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세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설명해드리면 더 좋겠어요. 김소영 할머니처럼 속상한 일 더는 안 생기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2차 지원금도 문제없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정부 정책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제가 계속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항상 먼저 정보를 전해드리겠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25분 동안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김소영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해요. 앞으로 어떤 복지 정책이 나와도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어요. 복잡한 규정들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궁금한 것, 어려운 것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나도 이런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어르신들께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거나 직접 보여드리셔도 좋아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금 완전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다음 영상에서는 의료비 지원금 200% 활용법도 준비하고 있어요.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료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러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벨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돼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더 좋은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복지 정책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 계속 만들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